자, 여기서부터. 자, 항상 영문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 풀기 위한 문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해석을 위한 문법을 말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선생님이 이 책을 빨리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파트 있으면 계속 찾아보고 그래도 해석이 안 된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너네들이 요즘 선생님한테 질문을 너무 안 합니다. 다 이해를 해서 그런가? 막상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항상 모르면은 문장을 모르겠다면 카톡으로 질문을 해도 돼. 질문을 안 한다는 소리는 너네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야. 영어 공부를. 아니 다른 쌤한테 또 다른 공부를 하나요? 영어? 그건 아니잖아. 쌤만 수업 듣잖아. 그러면은 너네들은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이 없다는 거는 공부 안 한다는 소리야. 너네들이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 아닌 이상은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게 첫 번째가 뭐 단어, 쌤 이 단어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볼 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이 부분이 문장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런 질문은 쌤이 받을 테니까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동사고 수식어구가 뭐고 자 목적어가 뭐고 보호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영문법 공부하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문장의 형식 배웠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형식. 이 뭐 1형식, 5형식이 5형식의 형태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몇 형식인지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구성 성분을 제외한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 골라서 구조 파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랑 도치랑 강조 배웠죠. 지금 도치 엄청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했어요. 자 도치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승윤아, 쌤이 도치를 알려줬을 때 강조할 부분을 맨 앞에 놓고 주어 동사를 바꾼다고 했어. 그럴 때 강조하는 어구가 보통 몇 가지 있다 했어? 쌤이 알려준 거. 근데 수업 들었나 쌤이? 강조할 어구를 보통 쌤이 목차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빨리 모르면 찾아봐. 나머지도 뭐 찾아보세요. 도치할 때 강조할 것을 3개를 쌤이 설명해줬어. 자, 그 3개가 뭡니까, 쌤이? 뭐를 앞에 끄집어내야 돼 있어? 첫 번째? 그렇지. 부정어고. 대표적으로 리틀. 이 문장으로 맨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 주어랑 동사랑 도치가 되는데 이때 주어, 동사, 도치 되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의문문 만들기로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라든지 비동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주어랑 바꾸고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do, does, did를 쓴다 했지? 그 다음에 쓰고 주어 동사 쓰고 그치?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 있다 했어? 무엇을 제일 앞으로 뺄 때 도치가 된다 했지? 그렇죠. 부사구 또는 부사절. 자, 역대 선생님이 알려준 이 부사구가 뭐가 있다 했어? only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 자, only를 또 우리가 준부정어구라고 하거든요. 자, 이 경우도 무조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랑 도치된다. 의문문 만드는 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다 했어?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보어예요. 보어. 자, 보어가 맨 앞으로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주어랑 동사랑 도치가 되는데 보통 보어다, 형용사다 그럼 동사는 비동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이 예문에 봤을 때 우리 so that 부분 이제 기억납니까? so 형용사 쓰고 그다음 도치가 돼서
비동사 쓰고 그다음에 주어 쓰고 그다음에 대절 이렇게 나가는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So 너무 형용사에서 결과로 뭐뭐 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형용사가 요게 주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수의 일치는 이 주어에 맞춰서 is를 쓸 건지 are를 쓸 건지 쓰라고 했습니다. 요거 다 필기돼 있죠? 선생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도치하면 이 세 개가 이렇게 빡빡 튀어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요걸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 지금 벌써 한 세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병렬은 우리 뭐 말하는 거야? 여기서 문장의 기본 원리에서 병렬. 선생님 접속사를 생각하라 했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 구와 구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등위접사 and부터 but, or, nor, so, for, yet 이렇게 총 7개 있다고 했고 거기 등위접사 앞에 같이 쓰는 단어를 우리가 그거를 상관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병렬일 때는 자, 동사냐 준동사냐 요거 물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특히나 문장의 형식에서 자 자동사지만은 목적어가 필요할 때 전치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거 다 암기해야 된댔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보어를 두 번째 파트에 보면 보어를 부르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요거 자 우리가 보통 is 뭐뭐 이다라고 끝나는 동사랑 그 다음에 자 뭐뭐가 되다라고 끝나는 동사 그렇게 두 개를 해서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ecome, grow, go, turn, for 전부 다 되다라는 뜻이야. 이 뒤에는 완전히 형용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변하다 할 때는 turn when 이렇게 아니면 잠이 들다 할 때는 fall asleep 요거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동사를 때는 for를 써요. for 잠이 들다 become이라는 is를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자 뭐뭐이다 is 말고 remain 뭐뭐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고요. keep 뭐뭐 계속해서 keep mind 있으면 계속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다. 그 다음에 lie라는 이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뭐뭐이다라는 뜻이야.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놓여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continue, hold 전부 다 자 뭐뭐 형용사 뒤에 쓰게 되면은 뭐뭐이다 비동사의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동사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감각동사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를 쓰셔야 되고요. 부사를 쓰면 안 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look 다음에 부사를 써버리면 땡 이걸 찾아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이 짧으면은 선생님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너네들도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문장이 길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찾기가 어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have는 예를 들어서 bright는 형용사로 밝은이라는 뜻이잖아요. look bright 뭐처럼 보인다고 밝게 보인다 이렇게 쓰면 맞는데 ly로 붙이면 된다 그런 게 시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죠? 우리 기억나죠? 다음 페이지 rise, raise 그 다음에 arise, arose, lie, ray 여기서는 놓여있다 lie는 놓여있다 ray는 뜻이 많다고 했습니다. 뭐뭇을 못하도 있고요 R을 나타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lie는 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 대신 형용사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뜻 다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야. rise랑 raise 같은 경우는. raise 같은 경우는 뜻이 되게 많거든. 자, 뭐뭐를 일으키다. 그 다음에 뭔가를 들어 올리다. 또는 자, 무슨 문제를 제기하다.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raise는. 그래서 raise는 엄청 중요한 단어야. 오케이? 잠깐만, 책 없는 친구가 또 누구 있지? 태훈이 없고, 시우 없고. 일단은 했던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를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하죠.
자, 이거를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뭐뭐 해주다. 그래서 give가 주다고 teach가 자 5형식으로 쓰일 수 있지만은 4형식으로 뭐뭐에게 뭐뭐를 가르쳐 주다라고 해서 4형식으로 또 가능하고. 자, order 이것도 뜻이 있어요. 원래 order가 명령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뭐에게 무엇을 명령하다 또는 뭐뭐에게 뭐뭐를 주문해 주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상으로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order도 4형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find도 마찬가지야. find가 원래 찾다라는 뜻이잖아. 또는 5형식으로 쓰면 뭐뭐가 뭐뭐를 알게 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find를 4형식으로 쓰면 뭐뭐에게 뭐뭐를 어떻게 한다? 찾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쿡도 마찬가지야. 쿡 요리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4형식으로 쓰면 뭐뭐에게 뭐뭐를 요리해 주다. 주다를 붙이면 돼. 항상 단어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5형식. 우리 5형식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5형식은 기본적으로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help 준사역동사로 해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런 의미지만은 자, 목적격 보호로 to 동사를 쓰거나 또 뭘 쓸 수 있다?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목적격 보호로 to 동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tell 이런 거 조심해야 돼. tell이 심야. tell이 5형식으로 여기서 뜻이 뭘까요? 오형식으로. 5형식 뜻이 뭐야? 4형식하고 5형식하고 비교하려 했잖아. 그치? 수아라, 자, 텔이 4형식일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니? 응? 왜 대답 못해? 태연아, 텔 4형식일 때 해석을 어떻게 해? 4형식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A에게 B를 말하다. 이때 우리 B를 말할 때 텔 다음에 that 주어 동사로 쓸 수가 있지. 그렇지? 근데 텔이 5형식으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모의고사 때 지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자, A에게 뭐 하는 것을 동사하는 것을 말하다라는 거는 A가 뭐 하도록 약간 명령조의 의미가 있다고. A가 동사하는 것을 하도록 말하다 이런 의미야. 약간 명령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4형식도 가능하고 5형식도 가능한데 두 개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말하지만 지금 문법은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분석할 때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꼭 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전부 다 5형식을 목적격 보호를 쓸 때는 보통 뭔가 허용하다, 허락하다, 설득하다 이렇게 상대방을 하여금 뭔가 행동을 유도시키게끔 만드는 단어들을 to 동사 원형으로 목적격 보호로 많이 써요. 그래서 allow가 허용하다는 뜻이고, 자, A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도록 초래하다, 강요하다, permit 무슨 뜻이야? 허락하다. 그 다음에 urge 무슨 뜻이야? 촉구하다. 그 다음에 tell 이것도 말하다는 뜻이지만 자, 목적어에게 뭐가 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orce 강요하다, 원하다 전부 다 지금 뭐야? 목적어가 뭔가 행동을 하도록 아니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키는 그런 동사를 주십니다. 가능하게 하다, 그 다음에 encourage 뭐야? 격려하다, 권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요런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갔다 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치 이거 설명했죠? 도치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봐야 돼요. 자, 이 페이지는 선생님 엄청 중요하다 했습니다. 14페이지. 그래서 부정어구도 있고요. 자, 부사구라든지 전치사구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치사구가 앞으로 올 때는 그냥 무조건 주어나 동사를 바꿉니다. 의문 만들기가 아니야. 그거 예외인데 나중에 문제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요거부터 이제 문자부터 외우라고요. 평균
형용사 보호가 맨 앞에 올 때도 있고 부사구가 맨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조는 선생님이 설명했죠. 동사를 강조할 때는 항상 뭐를 붙인다? 앞에 조동사 do 또는 does, did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뒤에가 과거이기 때문에 자 앞에 do가 아니라 did를 썼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강조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 선생님 필기가 돼 있을 텐데 지금 계속 복습하는 거야. 문법은 아는 거 지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 내용을 계속 반복시켜서 체화시켜야 돼. 이제 너네들 아직 체화 안 된 친구가 많아서 선생님이 복습을 같이 하는 거야. 원래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때 강조 부분에 강조할 내용을 it is랑 that 사이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내용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지만은 부사절, 전치사구도 강조할 내용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주어, 보호, 목적어가 여기 들어가면 나머지 내용이 여기 뒤에 대절의 뒤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강조 부분은 대절 뒤에 어떻게 된다? 보통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치 태훈아?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지? 정신 차려봐.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졸리면 쌤이 화장실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알겠지? 자, 그런데 봐봐. 생각해봐. 부사절이라든지 전치사구가 강조할 내용이 들어가면 당연히 나머지 내용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하겠지? 그러니까 이때 강조 부분 뒤에 대절 뒤에 항상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문맥적이라든지 문법적으로 불완전하다. 이런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될 거고 왜? 대절이 이게 하나의 명사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구별하는 방법은 보통은 자,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볼 때 자, 형용사가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로 판단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때는 이때 강조 부분으로 하시되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게 이때 시 때는 강조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자, 이시 앞에 가리키는 어떤 대명사도 있고요. 이게 요거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어.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도 해석할 때 잘 분백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정문. 요것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분부정이라 했어. 선생님 부분부정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지우야? 부분부정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해석은 모두가 뭐뭐 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분부정 할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ecessary라든지 always가 앞에 not이랑 never이랑 붙어서 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Not everyone enjoy public speaking 이라 했잖아.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야.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부가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대중 연설이라 스피킹은 연설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일부는 그럴 수도 있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됐어요. 그럼 전체를 부정하고 싶다 할 때는 뭐를 쓰냐면 자, no one을 씁니다. no one. no one을 쓰거나 no one이라고 표현하죠. 자, 아무튼 not any가 들어가면 전부를 다 부정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언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도표 문제 있지? 도표나 실용 문제인데. 자, 이때 특히나 도표일 때 비교급 파트 공부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전체 부정 또는 부분 부정. 자, 이거 가지고 자, 장난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요거 두 개 우리 배우는 이유가 도표 실용문에서 틀린 친구 있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등유접사는 넘어가고 순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명사절, 부사절, 자, 형용사절 설명했습니다. 알겠지? 자,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 안에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를 이끄는 접속사, 그다음에 형용사절은 관계사라고 있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크게 대절,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이때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한다 했지. 그치 지원아? 그 다음에 또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하나 또 뭐 있습니까?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가 있어? 접속사 말이야. 명사절을 이끄는 우리 다른 뭔가 하나 더 있다 했지? 그게 뭐지? 지원아? 그렇지. what 같은 의문사. what이라든지 when으로 시작하는 게 쓰이고 when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부사절 아니에요? 시우 맞습니까? when 주어 동사로 시작하면 이거 부사절이야 무조건? 아니죠. 요게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치? 자, 요거를 우리가 의주동이라 하잖아. 의주동. 자, 앞으로 무조건 의주동 할게. 의주동 나오면 여기 간접 의문이고 명사절입니다. 무조건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는 명사절이고 when 또는 where이 무조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부사절 아니야. 문장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보통 의주동이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 많거든. 명사절입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what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where로 시작한다고 해서 what을 제외하고 when, where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절대 부사절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시간을 나타내든 목적어를 나타내든 결과를 나타내든 자, 원인, 양보 다 등등 많다고 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건 하나 조금 압시다. 특히나 조건에서 요거 알아야 되는 데 있어요. 자, if 말고도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자, in case. 자, 뭐뭐의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거 조건입니다. 자, 오직 only if는 아실 거고 unless 알아야 되는 데 있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데죠. as long as. 자, 뭐뭐 하는 한 너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한 나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의미로 쓸 때 as long as you love me 이런 식으로 자,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조건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only if? 그냥 똑같아. 오직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야. 부사가로 하면 돼. only.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시제, 조동사, 준동사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동사에서는 선생님 시제를 설명했어. 우리 영어에서는 시제는 총 12개 있거든요. 현재 완료로 시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그 다음에 또 뭐야 진행형, 과거 진행형 등등이 있었죠. 자, 태는 뭐냐면은 형태를 말해요. 동사의 형태. 그래서 크게 능동태랑 수동태가 있다고 했고 수동은 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냐? 준동사 처음 듣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바꾸는 거야. 편사를. 뭘로 바꾼다? 명사로 바꿀 수도 있고 형용사, 부사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to 동사야 원형을 쓴 다음에 앞에 to를 붙이거나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나 pp를 써서 뭐를 바꾼다? 제일 중요한 거는 품사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 to 동사 원형 같은 거 우리가 그걸 다른 걸로 뭘로 배웠냐면 to 동사를 배운 거야. 명사, 형용사, 부사 용법으로 다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그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나 pp를 쓰는데 명사를 꾸며준다. 그게 바로 현재 분사, 분사라는 거야. 그게 분사야.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가 아니라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사가 부사처럼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에서 주어 삭제하고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은 이게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티구나? 티구나 알겠어? 잠깨 빨리 잠깨. 계속 졸면은 습관이 돼서 그래.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은 싹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조동사 같은 경우는 페이지 26페이지에 있으면 다시 중요하다고 한 거. 자, 요런 거는 시험 문제 표현이 그 자체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구두 테스트 했었죠. 자, 조동사 have pp도 과거에 추측이랑 유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을 했습니다. 고하는 뜻은 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감이라든지 후회를 나타낼 때는 쓴다고 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관형 표현도 있어요. 관형 표현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cannot bu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 쌤 3개 외우라 했잖아, 빨리. have no choice but 동사 원형 그런 것도 있고. 자, 요거 외워야 된다고. 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해야만 했다는 거야. 나 이거 해야 된다. 우리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부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제 문장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되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우리가 해석 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cannot은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뒤에 to가 나오면은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to를 잘 찾아야 돼.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는 이거 강조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last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거 외우라고 했지? 기억나지? la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안 쓰고 딴 걸 쓰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rest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뒤에다가 부정을 쓰면 안 돼요. rest 자체 안에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준동사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준동사 첫 번째 준동사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품사가 바뀌었지만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상 주어가 무조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준동사에는 의미상 주어, 의미적으로 동사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한데, 자, 투부정사일 때는 앞에 어떻게 쓴다고요? 의미상 주어를 for 목적격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for 목적격. 그런데 오브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 이런 단어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체크를 꼭 하시고요.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앞에 뒤에 충동사가 나오는데 앞에 for 목적격이 나오는데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해석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to 동사가 왔을 때 for 목적격이 본다 혹은 of 목적격이 본다, 이건 다 의미상 주어야. 요거는 찾기 쉽거든요. 자, 동명사일 때는 기본적으로 의미상 주어를 뭘로 씁니까? 소유격으로 씁니다. 혹은 목적격으로 써요. 요거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 목적으로 하면 안 돼. 이게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는 이게 목적어고요. 자, they were amazed 어디에 놀랐다는 거잖아. 그런데 뭐에 놀랐다고요? 파괴된 것에. 근데 무엇이 파괴된 거야? 빌딩이 파괴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전치사 as의 목적어는 빌딩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빌딩이 뭐 한 거야? 파괴된 거에 놀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치 목적어, 요거를 현재 분사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로 보시면 안 되고, 해석에 따라서 요거를 동명사로 보시고 의미상 요거 찾는 거, 요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당연히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암기를 해야 돼. to have pp라든지 having pp는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라고요. 준동사에서는. 지호야.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랬어. 그럼 이거 여기서 to have pp랑 have pp는 무슨 시제일까? 이거 뭐일까? 시제가 뭐야? 현재 완료 아니라면?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는데? 수아라, 이거 뭐야? 시제가 어떻게 돼? 지금 알려줬잖아, 이거.
아니 안 오더라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태훈아, 이 시계가 어떻게 되니? 준동사에서 to have pp라든지 having pp. 태훈아.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말했어. 현재 완료가 아니라 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시제인데? 현재 완료가 아니라 이거 형태가 have pp라고 해서 현재 완료가 아니야. 수가 붙었잖아. 이게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일 때.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현재? 현재면 동사 원형 쓰면 되잖아. 이렇게 쓰면 되잖아. 뭔가 다르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과거? 대과거?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때는 이런 의미다라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자, 재원아,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줬지 이거를? 과거 완료? 자, 건이랑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거를? 일단 과거, 미래, 현재 중에 하나는 아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렇게 설명 안 했어. 왜냐면 바뀔 수가 있거든. 자, 강민아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설명했나요? 이 시제가 뭐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도 모르다고? 이러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선생님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건데 여기 적혀 있잖아. 주전의 동사보다 이전에 의미한다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많은 학생들이 자, 이거 준동사에서 have pp라든지 having pp를 쓰면은 과거라고 얘기하거든.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 왜냐면 이걸 나중에 소수령으로 내신 때 이거를 뭐 풀어서 바꿔 쓰세요라고 하면은 무조건 과거 쓰면 안 된다고. 자, 뭐라고? 주전의 동사보다 이전을 의미한다고. 대과거라고 하면 안 돼. 왜냐? 주전의 동사가 현재일 수도 있지만은 과거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는 이게 시제가 뭐가 됩니까? 과거가 돼. 근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는 이거 두 개는 대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전 시제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뭐라고? 이전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준동사에서 현재 완료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과거 또는 대과거 하면 안 됩니다. 바뀔 수가 있다고요.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일 수도 있는 거야. 대과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자, 능동태일 때는 동사 원형, 투동사 원형을 쓰면 되지만은 수동일 때는 to be pp로 to 또는 being pp.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 복습을 시키고 있거든. 너네들이 이렇게 까먹을 때쯤이면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너네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단 말이야. 요게 안 잡히면은 문법은 너네들 고등학교 내내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 있을 때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런 게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선생님이 우리가 통합적으로 어법을 할 때 빨리빨리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요게 선생님이 주절보다 이전 시제라 말을 설명했을 때 너네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다시 넘어서 할게요. 자, 명사는 뭐냐면은 대명사의 종류로 해서 뭐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제기대명사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는 뭐냐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뭔가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왜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냐면 주어랑 목적어는 절대 같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달라야 돼. 지금 같게 쓸 수 있잖아요. 한국어에서 당연히 한국에서 되는데 자, 주어랑 어떤 대상이 같으면 그걸 우리가 보어라고 하지 목적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는 내 자신한테 뭔가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제기대명사. 그래서 myself. 자, 뭐뭐 self로 쓴다고. 당연히 복수일 때는 selves로 바꿔야 돼. 자,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기대명사가
목적으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하냐면 뭐다 부사 형태로 강조할 때 쓰는 거야. 강조할 때 없어도 생략 독하는 거. 그래서 그거 두 개 구별. 자, 여기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목적어 대비라든지 또는 it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제비대명사로 써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명사로 써야 되는 경우인지 그거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 주어가 그 자신한테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인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이것도 중요하다 있어요. 자 부정대명사라는 거는 뭐야? 정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특정한 대상으로 뭔가 할 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두 개 쓸 때는 뭐 한 사람을 가리킬 때 한 개를 가리킬 때는 one을 쓰고요. 나머지라는 의미로 썼을 때 the other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관사 the를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 개 쓸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 시험 문제 많이 본다고 했죠. 자 one일 때 이 자리에 another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형 모르는 문제 있지? 그런 것들 나온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에서는 지금 우리 명사하고 있어요. 자 목적 쉽게 생각하면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 우리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투부정사를 명사로 쓸 수 있고요. 요런 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봤을 때 자 동사가 뭔지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우리는 엄청 중요하다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주어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 그거 배웠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되고 이런 거 실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자 봐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이 다 표시해놨죠. 배웠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 best, the best way 최상의 방법이 되잖아. 동사가 is인데 is에 대한 보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냐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표시를 해놨죠. To read at the sweet spot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육의 보호자니까요. 보호 뭐뭐 하는 것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적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문사 투부정사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원래 선생님이 강조했잖아요. 자, 의문사 when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부사절이 아니라 when 주어 동사가 명사절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how라든지 where이라든지 what이라든지 whom 여기서는 이제 whom으로 써있다는 거는 이 동사의 목적어라는 소리입니다. whom이 자, 어쨌든 의문사 주어 동사가 명사절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주어를 삭제를 해버리고 자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명사절을 명사구로 바꾸는 거야. 왜? 주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to를 붙이고요. 의문사 to 동사 원형이 어떻게 된다? 명사야. 명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 기억하세요. 자, 더 정확한 우리 명칭으로 명사구라고 합니다. 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목적으로 보통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해석은 자 how to think가 뭐래서 우리가 how to 동사 원형 했잖아. 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우리 해석하는 방법 배웠죠? 다 했던 내용. 그다음에 where to place 이 뭐야? 어디에 place 두어야 할지를 이렇게 목적으로 우리가 쓴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on에 대한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어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기억을 잘 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독해할 때 쓰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동명사. 우리 동명사도 뭐 당연히 명사로 쓰인다 했고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차이점 기억나죠? 투부정사는 보통 자 이거는 뭘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냐면은 자 목적어 자리에 이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 to 동사를 쓰거나 또는 동사 ing를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개 다 써도 되고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재현아, 그러면은 자 반드시 투부정사,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목적어를 투부정사 써요. give? remember는 두 개 쓸 수 있잖아. remember 투부정사 쓸 때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동사인지는 뭐야?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투부정사만 쓰는 경우 뭐 있어요? 스탑? 스탑은 목적어가 아닌데 투부정사를 쓸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있어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hope 또는 뭐 있어요? want 뭐뭐를 원하다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다 등등등 뭔가 미래지향적일 때는 자 refuse 뭐뭐 하기를 거절하다 등등 이건 뭐야? 동사인지를 쓰는 거 stop 그때 stop이야 stop 자 목적어를 쓸 때는 stop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quit 멈추다 또는 뭐 있어요? give up 뭐뭐를 포기하다 등등등도 많잖아. 그래서 두 개 다 쓸 수 있는 동사를 쓸 때는 지금 우리 바로 요것들이에요. remember이라든지 forget이라든지 regret try를 제외할 때는 이거는 미래를 뜻하고요. 요거는 과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try to 동사 운용은 뭐뭐 하는 것을 애쓰다 노력하다 try ing는 무슨 뜻이다? 뭐뭐 했던 것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mean도 중요하죠. mean도 되게 중요합니다. mean 다음에 to 동사 운용은 자 뭐뭐 할 작정이다 미래의 의미를 쓰는 거야. 뭐뭐 할 것을 뭐 의도하다 이런 뜻이고요. 동명사 할 때는 뜻이 달라진다고요. 자, mean 다음에 동사 ing를 쓰면 어떻게 된다? 뭐뭐를 의미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mean이 되게 중요하다. 있죠? 자, mean은 참고로 반드시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쓰다가 적어봅시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mean은 오형식으로 목적어 쓰시고요. 수동사 이렇게 쓸 때. 해석은 뭐냐면 자,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의도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요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요. 요게 수동태로 많이 써요. 목적어를 A로 쌤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자 be, meant, to로 바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A는 동사하는 것으로 의도되다라는 거야.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A는 동사하도록 의도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 모의고사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요거 또는 뭐뭐 할 작정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로 더 뜻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표 3개 하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해석 못하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투부정사랑 동명사 관용어구 이거 다 암기하라고 했고 자 다시 두 번째 우리 cannot help 동사 ing 이 help가 뭐냐면은 exact 제외하다 그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cannot help 동사 원형 동사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cannot but 동사 원형 그다음에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요거도 많이 나와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요거까지 4개로 암기하셔야 돼요.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별표 친 거 있죠? 시험에 하는 거 far from ing 결코 뭐뭐가 아닌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하다 했지? 은근히 모의고사 때 많이 나온다고 on ing 동사 ing랑 in 동사 ing 그 다음에 by 동사 ing를 쓰기 별표를 안 치는 이유는 워낙 많이 선생님 설명해요. 이거는 뭐뭐 함으로써라고 했습니다. 요거 3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시험 문제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도 14번 또 많이 나오잖아요. prevent가 뭐 막다 방해하다는 뜻이잖아. 근데 prevent, keep,
keep도 여기서는 방해하다, 막다라는 뜻입니다. 자,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로 방해하다 할 때 전치사 from 동사인지 쓰는 거. 그 다음 15번도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 이건 암기를 안 시켰는데, 자, need 다음에 동사인지를 쓰면, 자, 뭐뭐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need 다음에 동사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need 동사인지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요거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신 끝나고 했던 내용이야. 너무 중요한 내용들 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만 쌤이 조금만 쉬고 20분만 더 할 거예요. 20분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명사절을 할 거야. 명사절이랑 우리 형용사절 조금 할 겁니다. 다시,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우리가 대절로 시작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요. 그러니까 요런 걸 암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요런 걸 암기해야 돼. 자, 주어, 동사, 로이쌤이 말했는데 목적어, 명사 뒤에 대절로 나오면 크게 두 개 있다, 이렇게 우리는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관대일 때는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동격절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다? 이거는 대절이 뭐라고? 완전한 문장. 완전하다는 말, 다시 불완전하다는 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문장 구성성분이 다 있으면 완전한 거. 구성성분이 다 없다.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어가 없다. 그런 게 뭐라고요?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동격절이 선생님이 그린 명사절이에요. 명사절로 볼 수도 있고 형용사절로 볼 수도 있어요. 형용사처럼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니까. 명사절로 보면 부연 설명하는 또 다른 명사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요것도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거는 if 같은 경우는 조건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if로 시작하는 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그거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봐봐. 언제 명사절이니?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잖아.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 없이 바로 if로 나오면은 그게 명사절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 이 동사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건 기본적인 거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wonder는 뭐뭐를 궁금해하다라는 동사이고요. 목적어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wonder의 목적으로서 if 주어 동사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봐. look 다음에 여기 부사예요. 형용사가 이미 나왔잖아. 문장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는 if는 명사절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석한다? 부사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보면요, 바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의문사로 시작합니다. 이거 선생님 강조 100번 했습니다. 우리가 명사절로 쓸 수 있는 게 대절, if나 whether절,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암기해야 돼. 다시 명사절로 크게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의수동. 알겠죠? 의수동은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we may never know precisely, 정확히라는 뜻이죠. 자, how we can get to the top. 우리가 get to는 뭐로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top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절대 잘 모른다라는 의미로 know의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고 하죠. 자, 관계대명사 what절은 관계대명사는 선생님 이거는 형용사절이라고 했습니다. 형용사절. 그런데 what은 예외야. 왜? what은 왜 예외일까? 당연히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인 거야. 관계 대명사일 때도 명사절이고, 근데 what 주어 동사는 뭐야? 아까 했잖아요. what 다음에
주어 동사는 이거 뭐야? 의주동이잖아. 무조건 명사절이잖아. 그러니까 what은 관계 대명사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what 무엇이 무엇을 둘 다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전부 다 명사인 거야. 명사절인 거야. 그러니까는 해석은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인지 의무사인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what은 무조건 명사절.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잖아요.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자, 그 운송에 해서 다른 점은 이라 했잖아. 다른 점은 했잖아.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는 is 다시 that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 이렇게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뭐야? 대절이 뭐예요? 여기서 보어로 쓰였네요. 보어는 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송의 다른 점은 다른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cannot exist. 뭐야? 혼자서 존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움직임이 can't be stored. 자 저장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는 거 아니니까 문장 구조부터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 자, 요거는 문법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많이 봤어요. whoever이 무슨 뜻이에요? whoever. 누구나,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다음에 whatever는 무엇이든지. 자, whichever는 어떤 것이든지. 똑같은 말이야 다. whatever이라고 whichever. 자, 복합관계대명사는 뭐냐면은 이 복합이 무슨 뜻일까? 복합은 합쳐졌다는 뜻이잖아. 그럼 뭐랑 합쳐졌다는 뜻이야? 그렇죠. 선행사랑 합쳐진 거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뭡니까? what이죠. what. 자, 요거는 ever이 붙어버리면은 무조건 선행사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이라는 말은 선행사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면 선생님 what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차이점이 뭐예요? 해석이 조금 달라질 뿐인 거야. 선행사를 포함해서 뭐뭐이든지 ever이 뭐뭐시든지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소리야. 무엇이든지 다 상관이 없지 다 포함한다는 소리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복합관계대명사는 무슨 대명사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야. 복합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 whoever이라든지 whatever이라든지 whichever 앞에 선행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봅시다. 자, whoever over dancer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지금?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모든 무용서들은 자 뭐라고요? 우아하게 뭐 한다고요? 공연하는 모든 whoever 무용서들 모든은 이게 주어인 거야. 주어이면서 자 요게 뭐를 역할을 한다? 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동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whoever이든지 whatever이든지 whichever는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절? 명사절인가요? 명사절. 기억하세요. 명사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명사절. 물론 부사절일 수도 있어요. 일단 더 적어두세요. 명사절이거나 부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부사절 때는 자 누구든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쓰인 관계사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부사절로 쓰이는 복합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라고요? 무슨 절이다? 무조건 부사절. 자 whatever the is out test is tracking 했잖아요. 여기까지 콤마 보이시죠? 콤마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죠. 부사.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 되는 거야. 자, insult 이게 무슨지 몰라도 돼요. 자, 뭐 이러한 테스트가 트래킹 탐지하다는 거든. 탐지하는 간에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또는 탐지할지라도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는 자 다시 whoever, whatever, whichever은 기본적으로 명사절로 쓸 수가 있는데 아래처럼 부사절도 가능하다는 점 일단은 체크해 두시고 다음 우리 관계사 배울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너무 중요합니다. 복합 관계대명사 이거만 기억합시다. 뭐라고? 이 복합의 의미가 뭐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 가주어, 진주어 조금 배우도록 할게요.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자, 배웠습니다. 자, 가주어 it을 쓸 때는 뭐가 됩니까? 자, 진주어로 대절을 쓰거나 to 부정사 두 개밖에 못 씁니다. 알겠어요? which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야. 가목적어 it을 쓸 때는 진목적어를 맨 뒤에 to 동사를 쓰거나 또는 대절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예문 한번 볼게요. 자, either way 어느 쪽이든 generalization은 일반화라는 뜻이고요. 자, 그것은 일반화되었고, 자, 그리고 and 다음에 잘 봅시다. 중요하대요. 뭐가? to remember. 자, 기억하는 거야. 뭐를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자, 요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때 우리 it을 가주어라고 이때 이 to 동사 원형을 진주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주어는 사실 이렇게 긴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There can be a lot of variation은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데이터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진짜 주어인 거예요.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는 선생님이 말했잖아. 보통 이렇게 뭐가 많이 온다? 형용사가 많이 오는 거야.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이것도 잘 보세요. 가주어 이시고요. 진주어 대절이잖아요. 여기 진주어 주어잖아. 이 사이에 보통 뭐가 많이 오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돼. 자, 두 번째는 형용사 말고 수동태로 올 때는 거의 한 90%가 가주어, 진주어. 자, 그것은 자, suggest가 제시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암시하다, 무언가를 말하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다, 뭐 내용을 전달하다, 이렇게 제시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제시되어 왔다는 거야. 그럼 뭐가 제시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실이 organic이 유기농이라는 뜻이거든요. 유기농 메소드 방식이 덜 데미지를 입힌다는 거야. 뭐야? 바이오스피어를 뭐냐면 생물체, 생태계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덜 데미지를 입힌다라는 것이 뭐를 시사되어 왔다, 제시되어 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는 보통 형용사가 오거나 수동태 표현으로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다 보지 않을 거고요. 법 뒤에만 볼게. 자, creative companies. 자, 창의적인 회사들은 자, 만든대요. 근데 여기서 make 다음에 it 다음에 passive 나오잖아. 자, 보통 it 다음에 가주어 나오고 반드시 형용사로 많이 써요. 그럼 뭐가 뒤에 뭐 나와야 된다? 진주어가 나와야 돼. 근데 진주어로 우리가 to 부정사를 쓰잖아요. 그치? to share. 근데 to 부정사를 쓴다는 말은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for 목적격이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플러스 to 동사.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보통 이제 가목적어 앞에 또 동사를 make를 많이 써요. 이거는 이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세요. make 다음에 it 형용사 그 다음에 for 목적격 to 동사 원형 형태로 많이 쓰여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눈으로 많이 익혀놔야 실제 모의고사 때도 빨리빨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다시 문법은 구조 파악하는 게 1순위예요. 자, 만든대요. 형용사하게 만드는 거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야. 무엇을? 이 목적어를. 이 목적어가 가목적어잖아. 진짜 목적어가 뭐야? 그들의 고객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응? 자, share 공유하는 거잖아. ownership 소유권. 여기서 소유권이라는 뜻이야.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뭐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구조를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 구조예요. 별표 3개 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2개는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주어, 가목적어, 특히나 가목적어 구조를 파악을 잘 해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 make는 우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 passible은 형용사를 써야 되고,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고요? 부사 자리, 부사를 쓰면 안 돼.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 그치? 그쵸, 나왔어요. 기말 때 나왔습니다. 이런 거 찾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형용사는 좀 하기 힘드네.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